안녕하세요. 데이터를 수집을 할 때는 수집해도 되는 페이지인지 확인을 하고 수집을 할 필요가 있을 텐데요. 수집해도 되는 페이지인지 확인할 때 주의할 점 몇 가지가 있는데요. 일단 로봇 배제 표준과 저작권, 그 다음에 무리한 네트워크 요청에 대해서는 주의가 필요해요. 우선 로봇 배제 표준을 보게 되면은 로봇 배제 표준 혹은 로봇 배제 프로토콜은 웹사이트에 로봇이 접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규약으로 일반적으로 접근에 대한 설명을 로봇.txt에 기술한다. 그래서 이제 검색 엔진이 특정 사이트들을 읽어갈 때 이 로봇 배제 표준을 보고 그 사이트를 이제 긁어가도 되는지 안 되는지를 이제 판단을 하게 돼요. 이 규약은 권고안이고 로봇이 로봇.txt 파일을 읽고 접근을 중지하는 것을 이제 목적으로 하는데요. 접근 방지 설정을 했다 하더라도 이제 다른 사람이 그 파일에 접근할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웹사이트 링크를 타고 들어갈 수 있는 대부분의 이제 웹사이트들은 다 수집을 할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 로봇.txt는 검색 엔진들이 그 사이트를 읽어갈 때 이제 읽어가도 될지 말지에 대한 규약을 표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로봇 배제 표준이 권고안이라도 이제 불법으로 데이터를 수집해서 영업이나 저작권 침해에 해당이 된다면 법적 제재를 받을 수도 있으니까 데이터 수집 시에 이런 부분들을 주의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서울시 사이트에서 이제 로봇.txt를 확인해 보도록 할 텐데요. 이제 서울시 사이트에서는 친절하게 여기 모든 데이터를 다 읽어가도 된다라고 이제 표시를 해놨어요. 그 다음에 여기 사이트 맵 보시게 되면은 사이트 맵까지 공개를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사이트 구조를 여기에서 이제 볼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네이버의 로봇.txt 로봇 배제 표준을 보게 되면은 이제 슬래시가 되어 있어요. 여기 슬래시는 여기 네이버닷컴 뒤에 있는 요 슬래시를 의미하게 되는데 이게 루트 경로를 의미를 해요. 그래서 네이버닷컴 같은 경우에는 이 슬래시 밑에 있는 모든 사이트들을 디스얼라우 한다. 그래서 우리가 뭐 구글이라든지 다른 검색 엔진에서 네이버의 자료가 잘 검색이 되지 않는 이유가 바로 이 로봇 배제 표준 때문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allow에서 이렇게 달러 표시가 있는데 여기 슬래시하고 달러 표시가 있는 거는 이제 메인 페이지만 읽어가도 된다라는 의미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위키피디아의 로봇 배제 표준을 보도록 할 텐데요. 위키피디아는 조금 더 자세히 그래서 유저 에이전트 어떤 봇이 뭐 읽어가도 되는지 안 되는지 그 다음에 여기에 보시면은 이제 좀 자세하게 조금 더 이 위키미디아에 있는 로봇 배제 표준을 검색해 보시게 되면은 좀 더 자세하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일단 검색 엔진이 사이트의 내용을 읽어갈 때 이 로봇.txt 로봇 배제 표준을 보고 데이터를 읽어가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데이터를 읽어올 때는 저작권도 꼭 확인을 하셔야 되는데 서울시 사이트는 보통 공공 저작물 자유 이용 허락 표시라고 해서 이제 공공 누리 저작권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별도의 표시가 없어요. 코로나 사이트 같은 경우에는 별도의 표시가 없기는 하지만 이제 보통 이런 국가기관의 사이트들은 공공 누리 저작권 정책을 적용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뭐 신문 기사라든지 아니면 뉴스라든지 이제 다양한 곳에서 이 사이트에 있는 코로나 확진자 현황 명단을 이제 참고를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저희도 여기에 있는 데이터를 이제 수집을 해서 이제 분석을 해보시게 될 거예요. 그리고 이제 무리한 네트워크 요청을 하지 말아야 해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사이트에 계속 들어가서 URL을 클릭을 하게 되면은 그 사이트의 네트워크에 부담을 주게 돼요. 그래서 여러 페이지를 한 번에 읽어오게 되면은 디도스 공격으로 의심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디도스 공격은 우리가 이제 신문 기사에서도 이제 종종 보게 되는데 이 그 네트워크의 자원을 우리가 계속 요청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 네트워크에서도 우리한테 제공해 줄 수 있는 용량이 어느 정도 한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뭐 수강 신청할 때 페이지라든지 아니면 뭐 티켓 예매 페이지라든지 기차표 예매 페이지라든지 특정 시간에 몰리게 되면은 그 사이트가 굉장히 느려지게 되는 거를 겪어볼 수가 있을 텐데 이때 여러 사람들이 한꺼번에 접근하게 되면은 이제 사이트가 느려지는 현상들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 리퀘스트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사이트에다가 사람이 접근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제 파이썬에 있는 반복문을 통해서 계속 접근을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계속 접근을 하게 되면은 사이트에는 부담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일정한 간격을 두고 파이썬에 있는 타임점 슬립 같은 기능을 사용해서 간격을 두고 가져오시는 게 이제 네트워크에 부담을 주지 않기 때문에 꼭 타임점 슬립을 사용하시는 것을 권장을 드려요. 그럼 이제 데이터 수집을 하도록 할 텐데요. 저희가 이제 데이터 수집할 때 판다스에서는 이 모든 과정을 read underbar html로 테이블 태그에 있는 내용을 코드 한 줄로 반환을 해줬어요. 그런데 이제는 코로나 확진자 명단이 안타깝게도 좀 너무 확진자가 많다 보니까 한 번에 이렇게 읽어올 수가 없어요. 공개 방식이 변경이 되었어요. 그래서 변경된 방법으로는 이제 다른 방법으로 수집을 해야 되는데, 만약에 이 방법이 또 변경이 되게 된다. 그러면은 이 코드도 동작을 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데이터 수집하는 코드들은 그 사이트가 바뀌게 되면, 상대 사이트가 바뀌게 되면은 코드도 그에 맞춰서 변경을 해줘야 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수집하고자 하는 페이지의 URL을 알아보고 그 URL의 리퀘스트를 통해서 접근을 하게 돼요. 그 다음에 이 리스폰스가 이제 오케이다 라고 하게 되면 이제 정상 응답이 되게 돼요. 그래서 정상 응답이 되면은 response.txt로 HTML 소스 코드만 받아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HTML 텍스트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JSON일 수도 있어요. 저희는 JSON일 텐데, 기존에는 이렇게 뷰티풀 숲을 통해서 이 HTML에서 테이블 태그를 접근을 해서 가져왔어요. 그래서 테이블 태그에서 목록을 한 번에 read underbar HTML로 모아서 데이터 프레임으로 이제 반환을 해줬었는데요. 이거를 저희가 이제는 다시 직접 해줘야 돼요. 왜냐하면 read underbar HTML로 읽어올 수 있는 형태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서울시 확진자 현황 페이지를 보게 되면은 이제 크롬 브라우저 사용하시게 되면은 이 서울시 코로나 현황 사이트에서 인스펙트 마우스 오른쪽 클릭하시게 되면은 검사, 한글 메뉴로는 아마 검사라고 되어 있을 거예요. 검사하게 되면은 이렇게 소스 코드가 같이 보이게 되는데, 이 소스 코드의 마우스를 클릭하게 되면은 그 소스 코드 위치가 보이게 돼요. 근데 보통 이렇게 HTML 소스 코드에 테이블 태그 안에 내용이 들어가 있으면은 read underbar HTML을 했을 때 데이터를 읽어오게 돼요. 근데 여기에서는 이렇게 해도 테이블 태그가 보임에도 불구하고 데이터를 읽어오지 못하게 되는데, 그 이유는 다른 방법으로 이 테이블 태그를 그려주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웹 개발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 이제 프론트엔드와 백엔드로 나누게 되는데, 백엔드에서 보내준 데이터를 받아서 프론트엔드에서 표시를 해주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소스 코드를 봤는데 이 테이블 태그에 해당 내용이 보인다면 수집이 가능하기도 하지만, 여기에서는 read underbar HTML로 읽어올 수가 없어요. 그럼 데이터는 어디에 있을까요? 네, 이 데이터를 찾아보는 거는 이제 또 다음 영상에서 같이 보도록 할게요. 네, 감사합니다.